그 박 대통령 그 건강은 좋으시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많이 하실 정도의 건강은 회복되셨고요. 네. 그 예전 건강이 100이라 그러면 한 90% 이상은 회복되셨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운동도 하시고 재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 스케줄 따라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라서 뭐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이제 출마 선언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 뵙는 게 조금 일주일에 횟수가 좀 줄어들겠네요. 그동안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고 그날 그 전날 아마 제가 잠깐 들어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혹시 이제 뭐 대통령께 제가 이제 뭐 혹시 심부름 시키실 일 있으면은 제가 낮하고 평일 때는 조금 다녀야 되니까 저녁 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뭐 연락 주시면 말씀 주시면 와서 뵙겠습니다. 근데 그분 성격에 아마 제가 좀 늦게 출마 선언했고 또 선거 운동으로 좀 바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뭐 전화 드려서 왜냐면 그 스케줄 따라 이렇게 좀 챙겨드릴 부분이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다. 그냥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 먼저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은 아마 대통령 성격상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출마 선언 하시기 전에는 일주일에 자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좁도말 때는 뭐 열흘 한번 갈지 그랬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한두 번은 들어가 뵙죠. 근데 이 지금 해고록 하면서는 좀 자주 들어갔었죠. 왜냐면은 대통령 이제 구술하시고 이제 구술 정리한 걸 중앙일보에서 넘겨주면은 또 그게 오탈자도 좀 봐야 되고 또 내용 자체가 또 정확한 건지 뭐 자료도 좀 봐야 되고 이러니까 좀 자주 들어갔던 거죠. 그 회고록 말씀하셔서 뭐 언론사에서 이제 어쨌든 회고록을 좀 쓰셨잖아요. 책 이제 지금 이제 2월 5일 날 나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2월 초에 뭐 초간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을 때 본인이 이제 감옥에서 잘 버티시다가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쪽지를 하나 전달했다. 쪽지가 아니고 하여튼 뭐 A4 용지 정도의 종이에 적어서 죄송합니다. 뭘 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제가 못 받고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 그게 2016년 10월 말 11월 초 저희 휴지 좀 주세요. 이거 나 좀 잘라주세요. 아니 저도 그걸 보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A4 용지에 한 몇 줄 정도를 쓰신 거예요? 자필로? 뭐 한 바닥 정도 되죠. 한 바닥 정도 되는데 이제 쭉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느낌이
안 좋았죠. 그게 안 좋았어. 그래서 원래 문체가 강하신 분이고 네. 또 한 번도 그런 뭐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앞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읽으셨을 때는. 누구랑 뭐 상의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담당 교도관한테 제가 뭐 내용은 설명을 안 하고 많이 힘들어하신다.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저기 몸을 돌볼 그런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건넸고 아마 구치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서 교정본부에 이제 건의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교정본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병원 이제 전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원래 이제 성모병원에 이제 대통령께서 수술도 하셨고 또 그 중간에 한번 입원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서 이제 성모병원에서는 교도관들이 이제 여자 교도관들이 오시면 이제 병실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집행정지가 아니고 그냥 외부 진료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이제 3일 동안 있고 나간다 했던다. 그러니까 그 여자 교도관들 분이 이제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엄마가 집을 3일씩 비우면 아이들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난색을 좀 표하니까 뭐 그게 이제 성모병원하고는 잘 절충이 안 됐고 저는 마음은 급하고 빨리 이제 병원에 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지역에 있는 병원도 좀 알아봤는데 거긴 대통령이 개호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혼자 다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병원은 구치소 쪽에서 알아보셨죠. 그 처음엔 당연히 성모병원에서 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고 이제 구치소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한 번은 삼성병원에서 그러면 삼성병원으로 가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고 이제 가셔서 이제 삼성병원 그 주치의들이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대통령 관찰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까지 한가그는 여러 가지 그 협진이라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컴다운을 하면서 차츰 이제 안정을 찾으시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구치소 쪽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수감이 벌써 4년 한 7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셔야 되지 않나. 다른 걸 다 떠났어. 이제 그게 참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24일 날 그런 발표가 사면 발표가 났을 때. 네.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뭐 기자분들이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뭐 대통령 사면 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들은 적이 없었어. 근데 밤늦게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혹시 대통령께서 3일 포함되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했고 아침에 이렇게 뭐 뒤척하다 잠을 깨서 이제 인터넷에 보통 스마트폰 켜서 검색을 하는데 그때 동아일보로 제가 동아일보에서 썼죠. 기억하는데 그게 단독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형이 이제 확정되셔갖고 기결수 신분이라서 일반 형사 변호사가 접견이 안 됩니다. 뭐 다른 고소 사건이나 또는 민사 형사 사건이 저 물 조금. 저 물 좀 주세요. 그 민사 형사 사건이 이제 있으면 그 민사 형사가 아니고 민사 뭐 행정 소송이 이제 변호인 자격으로 주 1회 접견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치소 수장이 필요하면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통 한 달에 4번에서 6번 사이 이제 접견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거거든요. 한 번 가면 9시에 들어가면 한 11시 한 20분 정도까지 한 2시간 20분 2시간 정도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오는데 그때 보면 이미 제가 4번을 다 접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담당 직원께 이제 저희가 내가 빨리 들어가서 뵈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신청서를 넣을 테니까 이거 좀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달라. 그래놓고 팩스 보내고 이제 저는 병원으로 들어갔고 이제 직원이 뭐 그게 그 팩스 보내서 그쪽에서 허락됐다 가서 근데 아마 대통령께 아마 그 병원 이제 의사분들 중에 이제 그 보도를 이제 아침에 네네. 보셨을 테니까 미리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대통령께서 알고 계셔서. 혹시 이런 보도가 났는데 알고 있냐 그래서 안 그래 저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뭐 제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 사면이 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발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TV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병실에 TV가 있습니다. 네. 있어서 키니까 YTN으로 네. 제가 기억합니다. YTN 때 그때 박근계 이제 장관께서 이렇게 막 이제 발표하시려고 그 연단에 쓰셔갖고 뭐 서류 이렇게 좀 만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사면 발표다 싶어서 이제 대통령과 같이 봤죠. 대통령 딱 키는데 저는 그 박근계 장관께서 하신 말씀보다 그 밑에 자막을 하단 자막을. 자막에 이제 딱 그게 딱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아마 사면 복권이 되신 것 같습니다. 뭐 담담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저도 담담했어요. 이게 막상 딱 닥치니까 막 기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 청와대 쪽에 혹시 전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오늘 그때 이철희 수석께 정무수석 그때 하셨는데 그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네,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을 못했다까지는. 아침에 제가 혹시나 싶어서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때 엄청 이제 확인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랬네요. 그랬고 이제 발표가 되고 제가 전화하니까 이철희 수석께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전 전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하는 말씀을 이철희 수석한테 처음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미 다 알고 막 저 병실 그 앞에 쭉 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아는 기자들이 막 전화 왔고 선배 이거 무슨 대통령 뭐 메시지 없습니까? 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길래 대통령 기자들한테 아마 어떤 말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국민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대신해서. 그 대통령께서 그러면 좀 받아서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수첩에다가 이제 옮겼죠. 옮겼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사면을 해주신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해서 뵙도록 하겠다. 뭐 하여튼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일자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조금은 이제 뭐 그래도 교도관들이 계속 있었고 이제 그게 0시를 기준으로 이제 교도관들이 철수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서 이제 신병 그 이제 인수를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심리적으로 조금 편해지셨다. 그 사면이 된 그 시점에서 아까 살짝 울컥하셔서 제가 여쭤보기가 조금 더 미안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닙니다. 그때 감정이 얼마나 그러셨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쓰신 거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면 된다. 요런 그렇죠. 문구셨다고 제 마지막 문구가 모든 건 다 당신이 지겠다. 그 전에 이제 2006년 테러 이후에 삶은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딱 그 문구 보면서 느낌이 싸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강하시니까 이겨낼 수는 있다. 그런 믿음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어디 가서 뭐 떠벌릴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답답했죠. 근데 그거를 그 다음날 제가 들어가서 바로 막 뭐 크게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 오히려 더 대통령께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 그걸 읽은 그 메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전혀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대통령 반응도 뭐 조금씩 보면서 그러면서 우습게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렇게 컴다운을 하셔야 되지.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뒤에는 늘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라는 얘기. 그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러면서 걱정이 되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해서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네. 참 되게 길었던 기간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도 이제 한 해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저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일어났을 때 만약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고 막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건 기우였고 사실 네. 기우였고 대통령께서 뭐 그 담담하게 적으셨지만은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하실 분은 절대 네.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긴 시간만 아니면은 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어쨌든 회고록이 출간이 되면 예. 이제 좀 더 이제 얘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는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회고록 쓰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이제 회고록들은 전부 본인의 치적만 얘기를 하세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뭐 열심히 해서 했던 일은 일대로 또 돌아보셨을 때 이분은 참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그랬던 건 참 후회스러운 일은 후회스러운 대로 그대로 낱낱이 당신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시겠다. 물론 그게 100% 온전하냐 사람의 기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안 하셨다. 기억에 착각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으면은 그게 다음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은 되지 않았을까.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거. 그리고 뭐 약간 그때 당시 저희가 탄핵을 이 되고 대통령께서 이제 영어의 몸으로 되시면서 수많은 언론의 오보와 억측과 뭐 조롱가 있었지만 단 한마디 저희가 뭐 또 제가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검사님들하고 뭐 변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퉜지만 법정 밖에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변호사로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설명을 하시면 회고록을 통해서 설명하시면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하실 거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럼 몰랐다고 뭐 그게 변명이 되냐 이런 분들인데 모르는 걸 몰랐다 그러지 뭐 모르는 걸 그럼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다. 그 몰랐던 것이 잘못됐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럼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뭐 몰랐던 것이 잘못 네. 그것도 몰랐던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몰랐던 걸 알았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사실 이제 총선 2달 앞두고 이제 나오는 바람에 총선 역할론 얘기가 지금 좀 기지개 이게 펴지는 거 참 아닌가. 저희가 처음에 이 회고록을 하기로 했던 게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이 됐죠. 벌써 네. 2022년도에 됐으니까 그때 해서 이제 조금 준비가 조금 이제 더뎠죠. 왜냐면은 어떤 형태로 회고록을 만들 건지 또 어떻게 대통령께서 아젠다별로 설명을 하실 건지 네.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실 건지 이제 그래서 또 자료도 저희가 네.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퇴임하셨으면 관련 자료들을 좀 일부러 갖고 계셨을 건데 그 정신없이 나오신 바람에 자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청와대 일정표를 전부 출력을 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일 순서대로 뭐 어떤 언론 기사도 찾고 대통령 기억도 되살리고 이래서 하면서 좀 시간이 좀 집필 과정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책은 출판사가 내지 우리가 어떻게 뭐 여기까지 마치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분량이 좀 늘어나게 됐고. 혹시 지원 유세? 아니요,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저 개인을 위해서 뭐 저는 사무실 개소식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개소식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저는 항상 공천 끝나고 후보 등록하기 전에 개소식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할 거고 개소식을 하더라도 대통령 모시진 않을 거예요. 대통령 오신다 하면요, 그 일대 교통 마비될 겁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보다 대통령 경호상 문제가 있어서. 근데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제가 행사하고 나중에 뭐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정치가 생물이니까 제 걸 빼고 이건 제 건 아닙니다. 빼고 이제 선거가 좀 막판으로 갈 좀 치열해지고 또 뭐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여당 측에서 요청이 오면 혹시 뭐 대통령께 이런 저런 요청이 오면은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건 내가 꼭 이제 도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시고 또 그래야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은 뭐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처럼 어느 지역 가서 이 후보를 당선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기는 체력상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메시지든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보단 조금 약한 강도로 뭐 하실 수는 있겠죠. 약한 강도가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시장을 가시거나 시장을 가서서 민심을 좀. 근데 뭐 지금 봐서는 뭐 그를 지원 유세하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한 3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셨을 텐데 그때 좀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서로에 대해서 되게 각별하게. 아니, 그 각별하면 깍듯하게. 깍듯하게. 용어가 좀 그래.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느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굉장히 세심하게 대통령께 대하신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그때 뭐 있던 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 개혁신당 만들면서 특히 이제 출마하시는 대구 지역은 이제 본인들이 좀 되게 집중해서 좀 하려고. 저는 이제 그 뭐 질문지 봤는데 아울러서 제가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 않겠나 보고 영향력이 뭐 적을 이준석 것이다. 개인에 대한 뭐 영향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젠다 선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게 뛰어났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구 출마는 이준석 대표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 혼자 하시면 본인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만은 당선권에 들지는 좀 어렵겠다 보고 본인도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몰라서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유의미한 득표율은 없지 않겠나. 하는데. 개혁신당의 번호를 달고 나왔 후보는 네네. TK에서 뭐 아주 탁월한 정말로 뭐 눈이 번쩍 뜨이는 후보가 있어서 개인 경력이 정말 탁월하다 그러면 모를까. 네. 뭐 그런 탁월한 분들이 그 개혁신당에 몇 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설사 그런 분들이 오셨다 그래도 네. 뭐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율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아, 네네네.